자, 반갑습니다. 전기 에너지 생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파트까지는 우리가 했지만 내가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내가 설명을 시작하겠다 했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교과서 개념 완성 내용에는 이 발전기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고들까 생각했는데 일단 개념 완성 위주로 하자고. 일단 우리 고등학교 개념 완성 위주로만 나가죠. 수업 시간에 배우면 이걸 더 파고들 텐데 배우지 않고 뒤에 문제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파고들지 않을게요. 일단 이건 합시다. 자, 발전기와 전기 에너지 생산이야. 자, 발전기는 뭐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한다. 여기 1번에 포인트 있죠? 발전기와 전동기. 발전기는 자석과 코일의 역학적인 운동을 통해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이다. 근데 그래? 발전기는 뭐야? 지금 정리된 게 발전기는 자석과 코일의 역학적인 운동을 통해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야. 근데 전동기는 뭐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 동력을 얻는 장치래. 뭔 말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밑에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의 에너지 전환,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간다고. 코일의 역학적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생산한다고 볼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자, 전동기는 반면에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반대로. 얘는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인데 얘는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봐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 동력을 얻잖아. 그니까 이걸 알면 이게 이해가 된다. 위에 게. 다시 한번. 이거 알면 이거 위에 게 이해가 된다고. 자, 그래서 발전기 뭐였어?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가고, 전동기는 그 반대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 아니 반대. 나 왜 이래.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 전동기가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라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그쵸?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하여튼 발전기의 원리 보자고. 자석 사이에 코일을 놓고 코일을 회전시키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이 파트가 좀 어려운 건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단면의 넓이는 0부터 90도까지 증가하고 90도부터 감소한다. 따라서 90부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그림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0일 때 45도, 90도, 135도를 알려줬는데 뭘 알고 싶냐면 0도일 때부터 90도까지는 증가합니다. 뭐가?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단면의 넓이가 증가하고, 이게 0도일 때 없는데 45도일 때 좀 생겼고 90도일 때 그냥 일직선으로 주고받으니까 얘가 수직이니까 제일 많은데 135도부터는 또 다시 줄어든다고. 몇 도처럼? 45도처럼. 그래서 90도 이후로는 이게 줄어든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고들려면 이 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안 나왔어요. 여기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일단 패스할 거예요. 인강에서는 좀 제대로 알려줬는데 이거를 지금 다루기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정확한 사실은 못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다뤄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다룰게요. 그래서 지금 아셔야 될 포인트 뭐냐? 90도까지는 늘어난다고. 점점 상승, 늘어나. 자기력성은 이렇게 쭉쭉 가는 개수가. 근데
90도 이후부터는 다시 줄어든다고.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줬네요. 간이 발전기를 만들어보자. 실험 과정. 원통의 애니메이션을 400회 이상 감고 에나멜선을 400개 이상 감고 에나멜선의 양 끝을 사포로 벗겨내요. 이거 이 편 별로 안 좋다. 벗겨내요.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다. 글루건을 이용해 네오디뮴 자석을 붙이고 나무젓가락을 원통 위에 올려놓는다.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네오디뮴? 디뮴? 이게 잠깐만, 이거 발음이 헷갈리다. 네오디뮴 어려워. 광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회전시키면서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되는지 확인한다. 이게 그냥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건 그냥 읽어본 거죠. 이 과정을. 근데 이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에나멜선이 코일의 역할이 돼. 에나멜선 400개 이상 가면 코일이 되는 거야. 코일. 그러니까 코일에서 자석 겁나 회전시키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전류가 흐르면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LED는 그리고 연결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LED 전류 흐르면서 켜지게 되겠지. 오케이. 실험 결과에도 나올 거야. 그래, 나오네. 발광 다이오드에서 뭐가 된다고? 빛이 방출된다고. 자석을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빛의 밝기 더 밝아지겠지? 이거 언제 했습니까? 아까 했죠? 패러데이 법칙. 자석의 회전으로 인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봐봐, 발전기. 이게 발전기의 특징이라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 끝났네요. 넘어갑시다.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간이 발전기야. 자, 자전거의 발전기. 재미있지 않지만 썰을 하나 풀자면 또 제가 수행을 아마도 이것 때문에 깎였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행 평가를 깎였어요.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수행 평가 과목의 수행 평가인데 왜 깎였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발명품 만들기였는데 세상에 없는 발명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근데 3학년 때 배운 역학적 에너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전거의 운동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생기는 마찰력이나 운동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걸 전환해서 이 전조등과 후미등을 밝히는 자전거를 발명하였다 했는데 어머나 여기 딱 있네. 자전거 바퀴의 회전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그래서 깎였습니다. 몇 점? 3점.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기억도 그것도 얼마 안 됐죠. 안 되긴 했어요. 그것도. 자, 발광 킥보드의 바퀴 아예 이상만 했네. 또 발광 다이오드, 코일 철심. 그치? 킥보드 바퀴의 회전은 이것도 킥보드 바퀴 회전을 이용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발전기다. 얘도 차가 발전 송전등. 이거 약간 좀 유용한 거 같네. 약간 비상시에 대비해서 하나쯤 사두면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건 손전등을 흔들 때 자석이 손전등을 흔들면은 코일이 움직이잖아. 코일이나 자석이. 근데 자석이 움직이는 거네.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발전기의 특징이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러 가지 발전 방식 보잖아. 발전소의 발전기,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이용해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바로 발전소의 발전기다. 아니. 장치인 터빈. 흐름을 이용해서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이용해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터빈.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수력 발전할 때 물의 낙차,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약간 뭐라 해야지, 물레방아 아니죠? 물레방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터빈이 약간. 그쵸? 물레방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레방아 한번 쳐볼까? 물레방아.
몰래 뱅하가 쳤네. 자, 이런 거 봐봐. 물이 떨어지잖아. 떨어지면서 낙차가 발생해요. 이렇게. 근데 돌아가잖아. 돌아가는 이게 한 터빈이라고 보면 돼. 터빈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약간 옛날식 터빈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는 이걸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까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발전기와 터빈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리고 터빈이 뭐야? 빙빙 돌아갈 때 발전기 내부 자석이 회전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 발전기 내부 자석이 회전하면 당연히 코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겠지. 자, 터빈의 회전, 풍력, 잠깐만, 여기 또 1번 있네. 여기 있네.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발전기는 코일이 회전하는 전기 자형 발전기, 자석이 회전하는 계좌 발전기가 있다. 자, 이거는 상관이 없어. 뭐가 회전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코일이 회전하든 자석이 회전하든. 그쵸? 자석 주위에 코일을 막 움직여도 전류가 흐르고 코일 주위에 자석을 막 움직여도 전류가 흐르니까 상관이 없는 거겠지. 오케이? 괜찮아. 뭐 전기자형 발전기, 계좌 발전기는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고요. 그냥 외우세요. 예, 외워두시면 나쁠 건 없죠. 자,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발전기는 뭐야? 코일을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좀 만들기 쉽게 가자 이거야. 코일을 여기다 고정시키고 이 자석이 회전하는 뭐야? 계좌 발전기를 이용한대. 근데 코일을 회전시키는 데 비해서 코일을 회전하는 것보다 자석을 회전시키는 거니 전선의 배열도 쉽고 뭐 전연에 유리하면 부속장치의 구조가 간단해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자석을 회전시키는 게 만들기가 쉬워갖고 관리도 쉽고 해서 자석을 회전시키는 구조. 그래서 코일은 고정시키고 터빈 돌아가면서 회전축과 이 여기 고정된 자석이 같이 돌아가면서 전류가 생산된다. 전기가. 보면 되겠죠. 자, 이 과정 알았으니 여러 가지 발전해 봅시다. 자,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한다고. 자, 발전기를 이용한 발전 방식, 화력, 수력, 핵 다 다르죠. 자, 화력 발전은 뭐야? 증기래. 수력 발전은 물의 낙차니까, 낙차나 뭐 그런 거니까 물이고, 핵은 증기, 핵도. 오케이. 자, 화력 발전은 뭐야? 화석 연료의 연소. 핵 발전은 핵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자, 화력 발전 뭐라고? 화석 연료의 연소. 이거 많이 했죠. 중3 때부터. 핵 발전은 처음 나왔을 거야. 핵 발전 핵 시설 있죠. 그런 거는 관리 잘해야 돼. 이런 거 사고 나면은 대참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예, 이런 거는 사고도 많죠. 체르노빌이라든가 정말 핵 같은 거, 방사능 같은 거 정말 잘 주의해서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핵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이용한다. 끝이. 핵 반응은 우리 핵 융합 과정에서도 핵 융합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잖아. 열이 예를 들면 수소 핵융합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지는 않잖아.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말하기지만 이용하다. 열원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로 보일러를 이용해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린다고. 몇몇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뭐야?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도 있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거야. 수력 발전은 물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직접 터빈을 돌린다고. 아까 뭐라고? 물레방아처럼. 자, 그래서 화력 발전,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화학 에너지. 자, 보일러가 있습니다. 팔팔 끓어.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야?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린다고. 막 증기가 이렇게 가면서 터빈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터빈이 회전되면서 이
자석도 같이 돌아가. 같이 돌아가면서 뭐가 생성돼? 전류가 생성돼. 전기가 생성돼. 그래서 에너지 전환 보면은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뭐가 돼? 열 에너지가 되고 열 에너지가 뭐야? 증기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결국 최종 과정으로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도착한다. 시작 출발. 자, 수력 발전은 뭐야? 물의 중력 위치 에너지. 자, 중력은 뭐야? 떨어지는 거 이용한다 이겁니다. 예. 물의 중력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뭐야? 터빈을 돌린다고. 그치? 이렇게 물이 쭉 떨어지면은 그걸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리게 되면은 자석도 같이 회전하면서 뭐야? 코일 주위에 자석이 회전하게 되면서 전기가 생산되겠지? 그리고 다시 방수로 빠져나가고. 괜찮죠? 자, 물의 위치 에너지, 물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 봅시다. 이제 핵발전은 뭡니까? 우라늄, 플루토늄, 위화감이 되죠. 핵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자, 에너지원이요. 자, 원자로 뭐 핵연료 원자로가 있고 핵연료가 뭐 결국 어떻게 돼갖고 블라블라 돼갖고 증기로 빠져나가서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는 건데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핵연료가 뭐야? 핵 분열을 할 때 발생한 열에너지를 이용해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만들어 뭐야? 다시 아까처럼 증기가 이동하면서 터빈을 돌린다고. 그럼 핵연료의 핵에너지, 열에너지, 증기의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렇게 과정이 바뀐다. 이것도 했냐? 물의 위치에너지, 물의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이건 좀 간단하죠. 두 번째 건 결국 막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냥 원리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정 안 돼 있으면 암기라도 해도 해결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전과 인간 생활. 현대 문명에서 인간 생활의 전기는 뭐야? 당연히 네서셀이 아닙니까? 필수적이잖아. 그래서 발전소를 이용해 뭐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뭐야? important. 중요하다.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핵 발전은 발전소의 건설 발전 과정, 발전 방식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 그쵸? 이게 화력 발전은 그 전기 낭비가 너무 심해. 아니 전기 낭비가 아니라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고. 수력 발전 단점이 뭐가 있을까? 핵 발전은 이게 있죠 확실히. 핵 발전은 장점도 확실하고 단점도 확실해. 장점은 이 셋 중에서 효율이 핵 발전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단점은 사고가 나면은 퐁 위험하죠. 사고가 나면 방사능 폴폴 나오면서 위험합니다. 자, 수력 발전의 단점. 요즘 시대가 좋았습니다. AI. 단점. 나 뭐하니? 잠깐만. 단점 쳐놓고서 아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서식지 파괴, 입지 조언에 엄격한 제한, 대규모 그렇죠. 댐 지으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 그리고 서식지 파괴도 당연히 하겠지. 근데 이 서식지 파괴는 모든 발전소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나마 좀 더 하려나? 수력 발전소가 더. 하여튼 그런 단점이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네. 장점, 단점. 괜히 쳐봤네. 그래도 알아가면 좋은 거니까 해볼게요. 화력 발전은 뭐야? 발전량이 많다. 장점. 얘도 발전량이 많죠. 낮은 기술 수준으로도 쉽게 건설할 수 있다. 그래, 화력 발전이 이 셋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을 거야. 그리고 단점도 있겠지. 장점이 있어요.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그래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지. 또 화석 연료 자원에 고갈 우려가 있다. 석유 30년이면 고갈된다. 60년이면 고갈된다. 이거 석유가 계속 발견돼. 그래서 석유 걱정하기보다는 환경 오염 걱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력 발전.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죠. 수력 발전인데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뭐가 있어? 없죠. 자원 고갈 우려도 없죠. 물 겁나 많잖아. 지구의 70%가 물인데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발전량이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건설할 수 있는 입지도 제한적이에요.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우리 찾아본 단점이죠. 입지가 제한적인 것도 찾아봤고 발전량도 적다. 핵발전은 뭐야? 발전 단가가 낮아. 되게 저렴한데 발전량이 많아. 그래서 핵발전을 되게 추구하고 있는데 주위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 하면은 사람들 주민들 난리 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것도 장점이죠. 큰 유지보수에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 그쵸? 핵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안전 요소도 많아야 되고 어렵죠. 그리고 건설 입지도 제한적이고 발전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도 발생하고 또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 모든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위험하긴 합니다. 또 하여튼 이제 개념이 끝날 거예요. 이제 개념을 맞춰서 뭘 해야 돼? 개념 체크해야겠죠. 개념 체크 시간입니다. 아이고. 자,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변할까요? 예, 변합니다. 자석을 코일에 빠르게 접근시킬수록 유도 전류의 색이 증가할까요? 패러데이 법칙 있었죠. 빠르게 접근시킬수록 코일 흐름 정류 유도 전류 색이 증가합니다. 예, 괜찮아요. 자석이 코일 속에 정지했을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정지할 땐 흐르지 않아요.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X. 화력 발전은 핵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화력 발전은 뭐야? 핵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에? 화력 발전? 아니죠. 화력 발전은 뭐야? 석유, 석탄 뭐 이런 뭐라 부르지 이걸? 석유, 석탄 이런 거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아니죠. 온실가스 발생하는 건 뭐 하나밖에 없어. 바로 화력발전.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는데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전자기유도라 합니다. 코일에 전자기유도. 자, 땡땡은 전자기유도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치? 전자기유도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놈인데 그게 뭐야? 바로 발전기가 됐지. 발전기.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놈은 전동기. 자, 높은 곳에 이거는 뭐야? 물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뭐 낙차를 이용한다든지 뭐 물이 떨어지는 걸 이용한다든지 이용하는 거 뭐야? 바로 수력 발전. 글씨가 안 좋죠? 죄송합니다. 자, 고쳐야 되는데 화력 발전은 10번부터 고쳐볼게요. 화력 발전은 땡땡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데 화력 발전 뭐야? 아까 말했잖아. 화석연료. 글씨. 요 에라이 안 된다. 지금 변명 그래도 화성은 나쁘지 않게 썼어요. 네, 괜찮죠? 자, 하여튼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발전기에 연결된 뭐라고? 땡땡을 회전시킨다는데 당연히 터빈이겠지. 터빈이 기초 요소가 되는 거니까 터빈이 회전해야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이 고정되어 있는 자석이 중심에 있고 그 자석이 회전하면서 전기에너지 생산하겠죠. 핵발전 과정에서 처리가 어려운 뭐야? 봐버렸네 답을. 방사성 폐기물. 위험하죠.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의 에너지원을 다르게 연결하시오. 너무나 쉽습니다.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나왔잖아? 그럼 바로 화력발전. 핵연료 나왔잖아? 바로 핵발전. 수력발전, 물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연결되는 거고. 자, 2번 발전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는 것을 다르게 연결하시오. 자, 화력발전은 뭐야?
그치? 화력 발전하고 핵 발전은 증기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길게 연결하면 될 것 같고 1, 3번 수력 발전은 뭐야?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기를 만드는 과정이 없다.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은 그냥 중력 에너지를 이용하죠. 대신 수력 발전은 발전 효율이 조금 낮습니다. 자, 자석 N극이 코일에 접근할 때 S극이 자석 N극이 코일에 접근할 때와 자석 S극이 코일에 접근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을까 반대일까? N극이 코일에 접근할 때 S극이 코일에 접근할 때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예. 에이 뭐야? 왜 나가죠? 아이 또 나가졌네. 통합 3을 해야 되는데 탐구학과 그리고 국어 중세국어도 좀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세기가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야? 강한 자석을 사용했잖아. 그럼 유도 전류 세기 뭐야? 당연히 증가시겠지. 세기가 강한 자석 사용해도 증가하니까. 발전기는 비례에너지냐? 야, 역학적 에너지냐? 이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서 열려는 자원국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솔직히 없다고 봐도 돼요. 지금은 솔직히 자꾸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고갈이 될까? 아니 뭐 언젠가 되긴 하죠. 너무 많이 쓰면. 그래도 그래서 대체할 발전소들을 많이 찾아놓고 개발해야겠죠. 자, 수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알습니다. 오직 온이 화력 발전에만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 체크 문제 끝났고요. 이번 파트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파트는 바로 이 파트였는데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솔직히 불안하시면은 유튜브 영상 마구마구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 설명해 준 게 많거든요. 저도 이게 만약에 문제 나오면 그 영상들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방학이니까 또. 그리고 이 파트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문제 또 어렵게 나온다면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이 파트는. 또 이 파트도 좀 자세히 한번 암기하시고 잠깐 뭐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과 지구 환경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